안녕하세요. 자, 2015년 제4회 공사기사 기출문제 전력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송배전선로에서 전선의 수평 장력을 2배로. 자, 여기서 수평 장력이 나왔습니다. 수평 장력을 우린 T라고 하죠. 얘를 몇 배로? 2배로 하고. 자, 이때 경관을 2배로. 자, 경관 2배입니다. 자, 경관 S가 2배. 자, 얘 2배, 얘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때 2도는 처음에 몇 배?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몇 배가 되는가? 자, 이런 문제인데. 자, 2도에 대한 식이 있죠? 자, 2도에 대한 식은 자, D는 8T 그 다음에 여기 W, S의 자승. 자, 2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자, 2도라는 건 철탑이고 이 철탑과 철탑과의 길이 이게 경관이 되겠죠? 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선이 이런 식으로 쳐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지죠. 맞죠? 그럼 이 쳐지는 정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요거를 2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2도는 자, 요 T가 수평 장력이고 이게 경관이죠. 그러면 따라서 2도는 뭐에 비례한다? 경관의 자승에 비례하고 수평 장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수평 장력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고요. 경관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겁니까? 2배가 되니까 4배의 크기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배가 나와요? 2배만큼 늘어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도의 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2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별표 하나 쳐놓을 테니까요. 같이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2도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공식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또 2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 장에서는 2도에 대한 문제가 요 지금 회차에서는 2도에 대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3개나 내서 이 출제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잘못 낸 거예요. 한 2문제 정도까지는 제가 봐줄 수 있는데 3문제가 나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산 문제죠. 자, 경관입니다. 자, 경관 S가 200. 그 다음에 자, 가공전에서 가설할 때 2도는 몇 메다인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인장하중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안전율이라는 게 나왔죠. 요거 별표 하나 쳐놓을게. 안전율. 그리고 무게 W. 자, 그러면 2도씩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예, D는 8T 분의 WS의 자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T가 뭐다? 수평 장력이라고 그랬죠? 자, 요 수평 장력이 설계 하중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단어에 착안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한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이 건축물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어떤 상태, 스트레스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걸 설계하중이라고 하죠. 설계하중.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중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내가 설계를 했어. 설계하중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지물 또는 어떠한 재료의 한계 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인장 강도가 크다라는 걸 이 물체가 어떻다?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하중이라든가 어떤 힘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내력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설계 하중보다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의 재질과 제품을 갖다가 체결을 하면 안전율은 그거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얘는 내가 설계한 도면보다 2배만큼의 과중의 안정적인 얘보다 설계를 해줬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가 이
이거를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할게요. 이 구조물에 물건을 이렇게 놨을 때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 되든 간에 얘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100이다. 근데 안전율을 제가 2.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200까지, 200이라고 하는 그 중량까지를 뭐 해야 돼요? 버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이 늘 100 정도로 설계를 했는데 그놈의 여유분을 2배로 줬으니까 훨씬 더 이 구조물은 안정적인 거겠죠? 그걸 안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뭐 2.5, 2.2 뭐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인장 강도, 즉 좀 더 버티는 힘이 좀 더 허용 응력이 좋은 재질의 제품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를 수평 장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인장 강도가 여기서는 인장 하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평 장력, 따라서 수평 장력 T는 자, 뭐분의 안전율 분의 자, 뭐가 됩니까? 예, 바로 인장 하중이 되는 거죠.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율이라는 걸 이건 뭐야 안전율? 예,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안전율이 뭔지. 우리는 항상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실질적으로 구조물에다 적용을 시킬 때 그 구조물에 대한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선반을 내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선반에 우리가 중간에 뭐 이렇게 대를 하나 달아가지고 선반을 내가 이런 선반, 기역자 선반을 만든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 선반 자체는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뭐를 이렇게 대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 대를 우리는 좀 더 두꺼운 애를 갖다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전율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대 재질을 좀 더 강력한 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철보다 좀 더 강력한 놈을 갖다 일단 쓰면 항공 소재라든가 이런 거 있죠. 갖다 쓰면 얘는 안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안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문제 적어볼게요. 자, 뭐가 됩니까? 중량이 몇이에요? 0.333 곱하기 그 다음에 S가 뭐예요? 경관이죠. 그러면 경관은 200의 제곱 그 다음에 8 그리고 자, 뭐 수평 장력. 자, 그럼 수평 장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장 하중 1400을 뭐로 나눈다? 안전율 2.2로 나눈다. 자, 요거 계산기 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 치시면 답은 2.62가 나오는 거죠. 자, 문제는 요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요 안전율 들어가는 이도 문제는 되게 특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12개는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요 정도는 가지고 놀 정도로 한 5번, 6번 풀어놓으십시오. 하여튼 얘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거 때문에 떨어질지언정 우리는 뭐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붙었어. 얘 때문에 개수가 하나 더 확보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틀리는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공식을 외워도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안전율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도 설비 기술 기준 있죠? 법규에서도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안전율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상 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키는 전력 사용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 우선은 이상 전압이 내습이 됐고요. 그놈을 저감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설비를 보호한다 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선로에 설비가 있어요. 이렇게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 이게 뭐다? 서지가 들어간 겁니다. 서지. 이상 전압이 내습이 돼요. 그럼 이 이상 전압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고장이 나니까 그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뭐를 단다? 피레기를 달죠. 이렇게 피레기를 달게 돼 있습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이 피레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 그래서 피레기는 피레기의 구비 조건과 피레기의 전격 전압, 피레기의 제한 전압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탑 클래스 안에 듭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쉬우니까 쉽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24번 가스터빈의 발전 장점입니다. 가스터빈 발전. 자, 이게 이제 가스터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가스터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스터빈과 기력 발전의 차이점이 뭐냐. 자, 우리 기력 발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력 발전입니다. 근데 이 화력 발전에는 뭐도 있어? 가스터빈 발전도 있어요. 그러면 가스터빈과 화력 발전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의 취지입니다. 실제. 자, 그럼 기력 발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력이죠. 화력이라는 건 뭐예요? 자, 먼저 뭐예요? 예, 석탄을 준비하고 그 석탄을 로에다 집어넣고 가루를 내죠. 로에다 집어넣고 태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겠죠. 열 에너지. 그러면 그 열 에너지가 보일러를 끓이겠죠. 물을 끓이는 그 공간을 우린 보일러라고 하죠. 그러면 보일러로부터 뭐가 나와요? 습증기라고 하는 증기가 나오고 그 증기를 다시 그 건조 증기로 바꾸고 그 건조 증기를 다시 과증기로 바꿉니다. 그 부분을 과열기라고 하죠. 그 과증기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터빈에다 갖다 때립니다. 1차 때리는 곳을 우리는 고속 터빈이라고 하고 남는 거를 우리는 다시 2차 터빈 저속 터빈에다가 갖다 집어넣겠죠. 근데 그게 수준 미달에 만약에 증기다, 과열증기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제열기를 통해서 재가열해서 다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고 다시 그 증기가 복수기를 통해서 물이 되고 그 물을 다시 펌핑을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는 랭킹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가스터빈은 그러면 기력하고 뭐가 다른데? 가스터빈은 태우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연소가스가 나오죠. 그 연소가스를 자이렉트로 어디에다 때리는 거예요? 예, 바로 터빈에다 때리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증기였죠? 수증기를 때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다? 연소가스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단계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얘는 예열 구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을 끓여야 되는 구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시동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기력보다. 근데 단점은 유해가스가 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요. 열 효율 면에서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내가 잠깐 켰다가 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여름철 같은 경우 피크치,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름철에는 이러한 가스터빈을 잠깐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꺼버리는 거죠. 첨두 부하용으로는 적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기동 시간이 기력 발전보다 무지 짧기 때문에 첨두 부하용으로 적당하다. 그래서 얘와 또 뭐가 있습니까? 첨두 부하용으로 적당한 게 수력 발전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첨두 부하용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기저 발전으로 많이 쓰는 게 결국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스터빈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25번 수전단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자, 당연히 수전단은 뭡니까? 에너지를 받는 쪽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문제 쭉 보세요. 전력용 콘덴서라는 게 있고요. 동기조상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중부하와 경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경부하가 있고요. 부하가 중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부하라는 건 뭘까? 로드. 부하라는 건 로드입니다. 로드. 부하, 로드인데 자, 이 로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부하는 무슨 부하다? 표준 부하가 전동기 부하입니다. 자, 전동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RL 직렬회로죠? L로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중부하라는 건 부하가 어떻다? 크다라는 뜻이고 경부하라는 건 부하가 작다라는 뜻이니까 자, 부하가 크다라는 건 뭐가 큰 거예요? L이 큰 거죠? L이 크다라는 건 지상이라는 뜻이고요. 자, 부하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건 L이 작다라는 거죠? L이 작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뭐에 가깝다? 진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로 내에는 C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얘가 더 지상에 가깝고 얘가 진상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과 진상으로 어찌됐든 가면 우리는 뭐가 커집니까? 무효 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역률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효율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한 역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동기조상기를 달아줍니다. 이 동기조상기라는 건 동기 전동기가 되죠. 그래서 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진상, 지상 둘 다 가능한 거죠. 진상과
지상 둘 다 조정이 가능하고 그 원리가 결국에는 기기에서 배우는 V 곡선이라고 하는 또는 V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곡선 보셨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부하가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가고요. 가운데 요 가운데 점 있죠? 가운데 요 점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점이죠. 그래서 요 전류를 우리는 계자 전류, 이 전류를 부하 전류라고 하면 자, 요 부하가 커질수록 요 곡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쪽 구간 있죠? 요쪽 구간 요거를 이제 B급으로 칠게요. 요쪽 구간은 우리는 자, 여기를 과여자라고 하죠. 과여자. 그리고 여기를 부종여자라고 하고요. 즉 여자 전류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 우리 직축 반작용이 있고 횡축 반작용이 있는데 그때 직축 반작용에서 증자와 감자 작용이 있죠. 그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여자는 결국에 뭐가 된다? 진상이 되는 거고 진상으로서 얘가 운영이 되는 거고 얘는 지상으로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중부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부하다라고 하면 동기조상기는 이 L을 줄이기 위하여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는 진상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과여자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진상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경부할 때는 진상 특성 가질 수 있죠. 페란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다? 얘가 지상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부종 여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차피 중부할 때는 진상이니까 요거랑 얘를 진상으로 돌린 거라 아니면 뭐다? 전력용 콘덴서를 진상으로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전력 콘덴서.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바로 찍히지만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뭐에 나온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부연 설명 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중부할 때는 뭐다? 예, 지상으로. 얘는 중부할 때는 지상이 되니까 진상 달아줘야 되고요. 중부할 때는 아까 뭐랬어요? 지상이니까 진상 달아야 되는데 얘는 부종여자죠? 부종여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이라 그랬잖아요. 경부할 때는 얘가 뭐예요? 진상이 되니까 여기다 뭐 부종여자니까 지상을 다는 게 맞죠. 그리고 장거리 송전에서는 시충전시, 시송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운전한다라고 하죠. 처음 송전할 때 예,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답이 틀린 게 뭡니까? 예, 얘가 뭐니까? 지상이니까 얘는 뭐로 돌려야 돼? 진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상으로 돌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 2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시고 이런 문제를 보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시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6번 피래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거. 자, 피래기 문제 한 번 더 나왔죠. 자, 그래서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자, 피래기 구비 조건 제가 정리 좀 해왔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자, 피래기 구비 조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사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이 아니라 상용 주파라고 적혀야 될 거예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자,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피래기가 동작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피래기의 목적은 뭡니까? 말단에 부하가 있고요. 자, 요 부하에 이상 전압이 내습되면 그 내습된 이상 전압을 빨리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평상시 때 60Hz 평상시 상용 주파에 대한 전압일 때는 방전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외부로부터 한번 쳤어.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상 전압이 발생됩니다. 개폐 세지 이런 게 나왔으면 그 이상 전압을 빨리 여기서 방전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이상 전압에 대한 전압
예, 우리 방전되는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낮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방전 내량이 크면 좋고, 그리고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한 전압이라는 게 있고요.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한 전압이라는 거는 방전 시 단자에 걸리는 최대 전압이 돼요. 단자의 파고치 전압. 그리고 얘는 속류 차단 최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한 전압이 낮을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피레기가 동작이 잘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는 거냐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속류 차단이 우수할 것,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적을 것, 그 다음에 충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방전 내량이 크면서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죠. 하여튼 피레기는 나오면 맞춰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27번 전력계통에서 안정도. 자, 외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송전선로에서의 고장, 발전기 탈락. 고장과 발전기 탈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발전기가 탈락됐다. 이것도 고장이 난 거죠. 자, 이때의 안정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 고장이 났을 때 안정도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도 안정도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안정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가로 외워주시면 돼요. 정통과. 자,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자, 정태 안정도는 뭐다? 부하를 서서히 증가할 때. 동태 안정도는 부하를 급격히 증가시킬 때. 과도 안정도는 부하에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선로가 고장이 났을 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정도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과도 안정도. 4번 있죠. 고장이 났으니까 그때 안정도는 무엇이냐? 이러한 형태의 문제. 그럼 나오면 다 맞춰야죠. 자, 다음 문제로 갈까요? 자, 그림과 같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차폐선의 차폐계수 K를 구하는 관계식은, 자, 차폐계수 K는 식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자, 여기 보시면 차폐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차폐선이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폐선에 대한 임피던스가 여기서는 G33죠? 그래서 차폐선에 대한 임피던스 G33 곱하기, 자, 여기 잘 봐보세요. 전력선하고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를 뭐라 그래요? G12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G12.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제외한 차폐선과 전력선, 그리고 차폐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 두 놈 있죠? 이놈을 곱해야 돼요. G31, 그 다음에 G23. 자, 이러한 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근접하냐면 요 차폐선이 어디로? 통신선 쪽으로 근접을 해요. 그러면 차폐선과 통신선 사이의 간격이 아주 짧아. 거의 일치해. 이렇게 붙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폐를 많이 하겠죠. 이렇게 차폐를 할 경우에는 누구하고 누가 같다? 통신선 쪽으로 차폐선이 이동할 때는 누구하고 누가 같다? G12하고 요 12하고 G31이 같아지는 겁니다. 통신선 측으로 이동하면, 차폐선이 통신선 측으로 이동을 하면 이게 같다고요. 그러면 뭐가 같습니까? G12하고 G31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1 마이너스 G33, 그리고 여긴 G23. 됐죠?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자, 요거 찾아주시면 되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 식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2018년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2018년도 때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근데 한 2년에 한 번 정도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 잊을만 하면 툭툭 던기죠. 그럼 이게 2018년도에 나왔어. 그러면 또 나오려면 언제 나옵니까? 한 3년 더 하면 돼요. 2021년도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15년도에 저희가 강의하고 있지만 요 강의가 2018년도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기출 문제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29번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조합 수조의 특징인데 조합 수조인데 무슨 조합입니까? 차동이죠. 자, 우리 조합 수조는 결국에 뭐를 하는 겁니까? 수격 작용을 억제시킵니다. 자, 수격 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로가 있죠. 발전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문제는 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얘를 때릴 때 요 들어갈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면 여기가 똥똥똥똥 치면 결국에 이 관은 수관은 어떻게 됩니까? 파열을 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이 이동하면서 계속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수격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합수조라고 해서 이런 댐식 같은 경우는 조합수조를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수조를 둬요. 그래서 이 수위랑 거의 맞게끔 이렇게 두면 수위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물이 요 물 위치 에너지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율을 갖습니다. 일종의 뭐냐면 쉐어를 한다라고 하죠. 싱킹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격작용에 대한 힘을 줄이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조합수조라고 하고 자, 이러한 형태 말고도 또 이러한 조합수조를 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한번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뭉쳤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끔 이런 식의 조합수조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조합수조가 이렇게 약간 작은 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걸 우리는 차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동은 누구와 같이 우리 일반 조합수조와 같이 수격작용을 억제하지만 이렇게 작은 포트와 같은 구멍을 만들어서 이 구멍에 의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탱크가 다른 거에 비하여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차동 조합수조만 따지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지만 차동은 이러한 작은 포트를 이용하여 뭐를 줄일 수 있다? 요 조합수조의 수조의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차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형화.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출제 빈도수가 저 밑바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런 것도 나왔었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또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7,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합수조 자체는 잘 나오지만 그 조합수조 중에 차동 조합수조가 나온다라는 그 조건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조합수조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수력은 뭐 하여튼 발전 파트의 문제는 개 중에는 뭐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